새 확진자는 1,700명대인데요. 관련 수치를 보면 추석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명절이니 당연하겠지만 연휴 초반에 이동량이 전주보다 확연히 늘었고 확진자 1명이 추가로 감염시키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전주보다 증가했습니다. 4차 대유행의 정점이 더 높아지고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날 연휴인 지난 2월 중순부터 확진자 280여 명이 쏟아졌던 서울 순천향대병원. 이번 추석에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연휴 첫날 종사자 2명이 감염된 이후 환자와 보호자, 간병인 등 모두 2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직원과 환자 등 2,500여 명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오면 확진자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부 저희도 백신을 다 맞은 상황인데 돌파고 변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오늘 신규 확진자는 1,720명. 연휴 영향으로 검사 수가 줄었는데도 이틀 연속 1,700명대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환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이달 들어 3주째 상승세입니다. 특히 국내 발생 확진자 중 77%를 차지하는 수도권의 확산세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수도권의 주간 일평균 환자 수는 8월 첫 주부터 6주 연속 증가해 지난주 1,384명으로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추석 연휴 첫 이틀까지만 포함된 주간 인구 이동량이 전국은 전주보다 5.4%, 비수도권은 8.1%나 각각 증가한 겁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도 수도권 인구의 이동 증가가 계속되었기에 수도권의 유행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오는 일요일까지인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까지의 추세를 살펴 향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 대응 전략을 세울 방침입니다. 또 일상으로 복귀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다행스러운 건 접종을 모두 마친 18세 이상 성인 비율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또 지난 2주 동안의 확진자를 조사해봤더니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이들이 10명 중 9명이었는데 백신을 왜 접종해야 하는지 또 한 번 증명됐습니다. 보도에 조국현 기자입니다. 추석 당일인 어제도 4,130명이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인구 대비 43.2%, 18세 이상만 따지면 50.2%가 백신 접종 완료자가 됐습니다. 접종자가 늘면서 백신을 다 맞고도 확진되는 돌파 감염 추정 사례 역시 증가세입니다. 그렇더라도 돌파 감염 추정 비율은 전체 접종 완료자 대비 0.04% 수준입니다. 최근 2주간 성인 확진자 2만 800여 명의 절대 다수인 89.8%는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1회 접종에 그쳤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의 감염 예방 효과가 명확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백신 접종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12세에서 17세에 대한 4분기 접종 계획을 검토 중인 정부가 대상 연령을 확대할지도 관심입니다. 화이자 백신이 5세부터 11세까지도 효과가 있다는 실험 결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방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엘버트 불라 화이자 회장은 이 연령대는 3분의 1 분량 접종으로도 성인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화이자 백신 기존 계약 물량인 3천만 회분 외에 내년도 추가 구매와 조기 공급 방안도 불라 회장과 논의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미국의 백신 원부자재 생산 기업인 사이티바가 내년부터 3년간 5,250만 달러, 우리 돈 621억 원을 들여 국내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탁월한 개발 역량과 한국의 세계적인 의약품 생산 능력을 결합해 백신 생산과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주길 기대합니다. 정부는 영국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화이자 백신 100만 회분은 오는 25일부터 들여와 50대와 18에서 49세 청장년층의 2차 접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의 마지막 유엔 연설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전 당사국들이 모여 전쟁이 끝났다는 걸 선언하자고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뉴욕에서 엄지인 기자입니다.
고심 끝에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제안은 다시 종전선언이었습니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종전선언까지는 어떻게든 임기 안에 풀어보겠다는 의지와 함께 결국 종전선언을 해야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나 북한이 바라는 평화협정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담긴 걸로 보입니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동참을 호소하면서 북한에겐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구 공동체 시대는 서로를 포용하며 협력하는 시대입니다. 북한 역시 지구 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남북 사이엔 이산가족 상봉과 코로나 협력 등 시급한 것부터 서두르자고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에 앞서 연설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진지한 외교를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We see concrete progress toward an available plan with tangible commitments that would increase stability on the peninsula. 다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비난이나 자극적인 발언은 없었습니다. 고위급 인사를 보내지 않은 북한은 다음 주 유엔 대사가 연설할 예정인데 냉랭한 관계 속에서 문 대통령의 제안에 어떤 답을 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유엔 총회 일정을 마무리한 문 대통령은 이제 하와이 호놀룰루로 이동해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인수식에 참석합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